싶기도 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주목받고 있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이 받은 그 문자 메시지 사진입니다. 이 공천 관련한 이야기 중에 이해찬 대표를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서 이 대표가 명분을 만들어 감정을 앞세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사진이 혹시 뭐 현재 민주당 내 내부 분위기가 이 한 컷에 담겼다라고 본다면 과한 해석일까요? 저는 뭐 이제 지금 문자 메시지 중에 바로 그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이제 있어서 네. 상당히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상당히 주목이 됐는데, 저는 이분이 요새 이제 뭐 좀 거친 막말을 하시긴 하죠. 이 발언록이 하도 많아서 제가 뭐 일일이 소개 안 네.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른바 그 DJ 당선에 기여할 때부터 정책통으로서 기획통으로서 말하자면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째 말하자면 그 정권 만들어내는데 주축 역할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상당히 깊은 계산을 갖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겉으로는 뭐 분노 조절이 좀 안 되거나 감정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어제 오늘 나온 그 일련의 지금 제가 아까 예광탄이라는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 공포탄이기도 하고 예광탄이기도 하다는 거는 절반의 진실을 담고 있어요. 아까 우리 김평론가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저는 이미 그 준비를 다 했다. 왜냐, 벌써 이 얘기 나온 게 봄부터였거든요. 그러면 대개 어떻게 하냐면 다 아시는 것처럼 아까 이 심사평가위원회 공직자 선출직 그것이 가동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미 제가 보기엔 물밑으로는 상당 부분 당무감사 비슷하게 평가가 거의 마무리돼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많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니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비공식 이제 조사 같은 것들은 저는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해놨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평가도 하고. 네, 연구원장 뭐 연구소라든지 그렇죠. 벌써 양정철 연구원장이 간 게 언제입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구별로 어떤 그 여론조사, 지지도조사 이런 건 돌리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계속 그렇기 ARS 때문에 돌리는 그럼요. 거니까요. 그래서 이미 상당 부분 나름 평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정성평가, 정량평가 얘기하는데 주관적 평가는 상당 부분 본인들이 해놨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한 3선쯤 되면 썩 보면 되게 지역구 여론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사실은 심하게 얘기하면 살생부 만들 때 객관적 근거를 갖다 대기 위해서 조사하는 게 더 많거든요. 네. 이 사람 어떻게 자를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긴장하는 게 당연하고. 그런데 하필 왜 송영길 우리 의원한테 갔을까가 또 하나 관심사 중에 하나는 이미 사선 중진이잖아요, 그죠? 우리 다음에 나름 또 다른. 그러니까 보도에서 나온 인천의 중진 의원, 그러니까 네. 이 문자를 받은 스마트폰의 주인공이 송영길 의원이라고. 그거 이미 밝혀졌죠. 네, 본인도 이제 밝혀지고 해명을 이제 했고요. 본인이 페이스북에 그 해명글을 올렸으니까 예, 뭐 예. 이야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이제 본인이 오해받을까봐 그렇겠지만은 그 중에 또 상당히 이 주목할 만한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화이팅하면서 붙인 그 구호가 상당히 저는 눈에 먼저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도 잘 죄송합니다. 아브라카다브라? 그렇죠. 저는 익숙치 않아갖고. 저기 유명한 걸그룹의 노래 제목. 노래이기도 붙어 하고 네네. 그건 알아요. 제가 아브라카다브라. 브라운 아이즈 걸즈라고. 아는데도 모른 척 하셨어요. 아니 근데 이 말이 좀 어려워서 이게 사실 해리포터에 나왔던 대사이기 때문에 주문인데 이게 또 거꾸로 의역을 하면 이게 약간 살생부 같은 거잖아요. 마음대로 주문을 외우면 그 사람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잘 헤쳐나가라는 화이팅 아니었나. 그래서 왜 보냈는가 하는 것이 상징성 있다는 얘기는 요것만 보태면은 사실은 지금 송영길 의원 같은 분들의 처지에 있는 분들이 지역별로 여러분이 계세요. 그죠? 좀 이따 이제 자세히 제가 얘기하겠지만 그 중진 말하자면 그 아슬아슬한 커트라인 근처에 있는 분들이 지금 한편으로는 긴장하고 한편으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네, 그래서 이런 사정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점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첫째, 이해찬 대표가 인재 영입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의 1인 위원장을 맡고 위원회를 끌면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럼 외부 인재를 영입을 하는데 영입하는 어떤 인재에게 뭔가 약속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보장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일정하게 그러면 자리가 비워야만 보장이 된다라고는 점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컷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진이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중진 가운데 상당수가 586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86이 그 원내로 대거 진출한 게 17대 총선이었거든요. 16대 또 이제 미리 그러니까 들어간 586도 있었지만 네. 그때 그 초선이 그 당시 열린우리당만 108명이었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586이었는데 그게 만약에 계속 어떤 그 당선이 됐다면 지금 4선이에요. 17, 18, 19, 20대까지 가니까 중진 반열에 들어서 있는데 586 그 중진 의원들의 나이를 보면 지금 가장 왕성하게 의정 활동을 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나도 지금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나는 은퇴를 해서 뒤로 물러나겠다.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럴 나이가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제